뭐야, 너 가게 안 나가면 벌금 내니? 아니면 오늘은 오빠랑 하루 더 같이 있으면 너 내가 얼마 주면 돼? 150불 주면 돼? 200불 주면 돼? 가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계속 있잖아. 열흘 있을 거거든? 가게에는 그냥 적당히 너희들 하는 대로 이렇게 좀 둘러대면 되잖아. 내가 또 열흘 동안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한국 가서 내가 너 또 연락하고 도와줄 수도 있고. 안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한국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유흥업소 가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 할 테니까 나가시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세요. 아마 공감이 되시는 이야기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한 3일 동안 영상이 조금 수위 높은 센 발언을 했던 거 다른 의미는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해량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많은 장년층 분들이 오시는데 오시는 거 좋습니다. 오셔서 현지를 어느 정도 정확히 100%는 아니지만 한 70%라도 파악하고 오셔주십사. 사실이 아닌 얘기들에 그것에 따르지 마시고 현혹되지 마시라고 드린 영상 3, 4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스트레스 지수 OECD 경제협력기구 세계 국가 중에서 1위라는 사실 뉴스에서 보셔서 알고 계시죠? 혹은 뉴스를 잘 보시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요즘 대한민국 뉴스 아예 안 본다고 합니다. 머리 아파서. 짜증나서.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해외에 살기 때문에 시사나 정보나 경제나 사회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뉴스를 거의 한 12시간 이상 보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 채널별로 다. 그래서 조금 먼저 빨리 느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밝힙니다. 저는 지금 시청자, 구독자님들,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을 나름 정말 존경하는 게요. 사실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 살기 힘든 자살공화국 세계 1위, 스트레스 세계 넘버1 국가에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평생 일하시고 이제 조금 쉬려는 은퇴하시고 한국은 춥고 공해도 심각하니 어디 좋은 곳 없을까 해서 해외살이 나와보시려고 또는 여행 오시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 존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덕분에 저 그거 감사히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2010년도에 잘 나가던 여행사업 욕심부리다가 사업 깨지고 치앙마이로 들어온 후 비엔티엔까지 흘러와서 사는 제가 그래도 어린 시절 잠실에서 쭉 살았던 제 청년기, 제 중년기 그때 제가 똑똑했었더라면 그 잠실에 재산 좀 지키고 가지고 있었으면 제가 라오스 비엔티엔 와서 살지 않을 거라고 어저께 제가 보내드리는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는 구독자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냥 서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라오스에 오시는 이유가 물론 자연경관 한국에 1970년대 유지하고 있고 흙먼지 풀풀 날리고 조금만 나가면 파란 초목지대, 늪지대, 강변, 살아있는 자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충청도, 내륙지방의 그런 모습들 어렸을 때의 추억을 그대로 불러들여주는 그것 때문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다 보니까 오셔서 지내기가 혼자 심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노년의 성이라는 이유로 작년의 꿈을 이루어 보자 해서 같이 살아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살아볼 여성들을 만나려 유흥업소도 가보고 맥주바도 가보고 클럽도 가보고 좀 싸게
아가씨를 만날 수 있는 곳을 다 가보시는데 의외의 질문들을 하세요. 아니, 내가 유흥주점에 가서 아가씨를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얘가 소렌토 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노란 남바. 노란 남바는 현지인 차량이고 뭐 할부금을 어느 정도 내고 아니면 또는 차를 일시불로 했다든지, 하얀 남바는 외국인 법인차나 할부 금액이 남아있으면 하얀 차량을 주는데 노란 남바였다니까 아마 현지인 이름, 자기 이름으로 했으니까 노란 남바 받았을 것이고, 할부금 뭐 30% 40% 이상 주고 차를 인도받으면 노란 남바 줍니다. 어떻게 여기 라오스 여자들 월급이 300만 개, 350만 개, 150불, 160불이라는데 소렌토면은 한국에서도 지금 한 4, 5천만 원이 갑니다. 근데 라오스는 차값이 2배로 비싸다고 하니까 거의 그러면 9천만 원 정도 되는 차를 어떻게 가지고 다녀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정답이 있습니다. 유흥업소 여성들의 한 달 수익은 거의 뭐 2,000불에서 2,500불 플러스 알파입니다. 근데 그 돈만 가져도 차량 할부금 내고 가족들 부양하고 또 소렌토 정도 타고 다니는 여성들은 여기 라오스의 헝테우에 살지 않아요. 그래도 월 몇백 불짜리 콘도에 삽니다. 그래서 2,500불 벌어도 넉넉하진 않아요. 차량 유지하고 차량 유류 때 여기 한국이랑 똑같거든요. 기름 지금 리터당 거의 한 1,500원, 1,600원 사이입니다. 가솔린.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그래요, 아빠 이제 금방 갈 거예요. 한국인 스폰서 오빠가 1명 내지 2명. 그래서 스폰서 오빠들이 월 뭐 1,000불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2명이 보내주면 2,000불. 3명이라고 하면 3명까지도 두고 관리하는 여성도 봤습니다. 그러면 3명이 보내주면 3,000불. 또 본인이 버는 거 한 2,000불. 그럼 5,000불 되죠. 충분히 차 운행하고 할부금 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자, 민간 여성인데 승용차 좋은 걸 타고, 여기 민간 여성들 외제차 많이 타고 다녀요. BMW, 벤츠. 그분들은 유흥업소 여성이라기보다는 집안이 부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국가의 높은 기관에 간부거나, 라오스에도 국영기업체들, 뭐 비어라오라든지 타이거 헤드 생수라든지 라오 일렉트릭 전기, 뭐 여러 가지 국영 사업체들이 많아요. 라오스의 내노라 하는 삼성으로 여겨지는 타이거 헤드, 비어라오가 개인 게 아니에요. 국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가기관의 기업의 자녀들은 마이바흐 타고 다니고 람보르기니 타고 다녀요. 비포장길. 그런 여성들을 보면 상류층, 아주 초상류층 사회 여성으로 보면 되는데, 그 초상류층 여성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해도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프랑스어로 영어를 해요. 왜? 유학들을 다 갔다 옵니다. 프랑스, 영국이나 독일로. 라오스에 지금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정형외과 뼈 부러지고 마치고 뭐 이런데 안과 선생님들은 실력이 비교적 괜찮아요. 그분들 다 해외 유학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서민인데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곳에서 산다 그러면 자기 돈 주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라미를 아침에 이제 등원시키고 저녁 때 이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데리고 올 때 그 중국 경제 특구를 지나갑니다. 큐브 호텔로 해서 도로가 파인 거 제가 영상에 저번에 막 먼지길 소개해 드렸죠. 라오스 지금 비엔티엔 시내는 그렇지 않아요. 시내는 뭐 바투사이 주변, 탈루앙 주변, 딸락사오 주변, 뭐 캠콩 여행자 거리, 우리 한국인 폰신원 이쪽에는 공사하는 것들이 없어요. 근데 비엔티엔
시내로 들어오는 외곽 거리권에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사를 해요. 아파트 짓고 뭐 도로 넓히고 그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도로가 다 유실되고 파손되고 지금 아주 뭐 외곽으로 나가면 전쟁 맞은 도로에 흙먼지 날리니까 이제 물도 막 뿌리고요. 아스콘이 일어나면 그것을 한국처럼 도로공사에서 나와서 보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아스콘 더 씌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덤프로 그냥 트럭 흙을 갖다 막 다량으로 갖다 붑니다. 적토 막 황토 이런 거.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콕콕 누르고 다시 그 위로 차 통행을 시키니까 그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움푹 파이고 돌도 나오고 거기다 또 아침 저녁으로 그 동네 주민들 민원 들어오고 불편하니까 물을 뿌려대니까 진흙창이 돼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 라오스에 제가 옛날에 한국 잠실 1976년도, 77년도, 78년도, 80년대 쭉 살 때 아파트 짓느냐고 아침에 그 쐐기등 천공 박는 소리가 동동동동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라오스에도 그런 공사 아파트 현장들이 이제 옛날 우리 잠실이나 뭐 여의도나 그 전에 여의도나 그 이후 잠실이나 그런 아파트 건축 붐이 일어나서 땅값이 막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돼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라오스도 잘 살게 되겠죠. 근데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또 인구가 워낙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구가 폭증해가지고 폭등해서 집이 모자라서 정부에서 뭐 아파트를 싸게 지어서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분양하고 이런 게 아직 체제가 전혀 잡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라오스의 자체 인구 생산도 많아야 돼요. 출산도 많아야 되고 외국인 유입이 정말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 태국처럼 많이 들어와서 외국인이 살 공간이 부족하면 이제 아파트도 짓고 그럼 이제 분양도 되고 그 아파트 지으려니까 땅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보상해주고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 땅이 많으니까 그런 붐이 일어나기에는 아직 아련합니다. 한 3, 40년 후에나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라오스에 왔던 옛날에 왔던 분들이 20년 전에 25년 전에 왔던 분들이 이거 저번에 왔을 때랑 똑같아. 완전히 시간이 멈췄네? 그래서 시간이 멈춘 땅에 그 별명을 붙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주거 조건이라든지 국가의 경제 발전 속도는 그렇다고 치지만 라오스 서민들이 이게 뭐 우리나라처럼 수출도 하고 한국 내에서 소비하는 모든 물품들에 대해서 자체 생산이 되는 자급자족 경제가 되면 라오스 끼입이 확 올라가고 끼입의 환율 가치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끼입을 가지고 태국에 가서 써도 태국에서 끼입도 바꿔주고 베트남 가서 써도 바꿔주는데 지금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인근국가 가서 끼입 내면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내수 경제와 수출 경제가 같이 일어서야 되는데 발전하지 못하니까 서민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남성들은 그냥 놀거나 뭐 허드렛 일 합니다. 그 뭐 노동일도 하고 농장 가서 일도 하고 뭐 푸드팬다 배달맨도 하고 여성들이 기를 쓰고 일을 해야 높은 인건비를 받질 못하니까 가계도에 기여는 하지만 우리 가정의 삶과 질이 높아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은 엉뚱한 생각을 해서 유흥업소를 나가서 돈을 벌고 또 유흥업소에서 2차를 나갔는데 어찌어찌해서 온 한국인 박 씨가 한국인 장 씨가 야, 너 마음에 든다. 가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그냥 하루씩 지내자. 나 열흘 있을 거야. 얼마 주면 돼? 가게 얘기 거짓말 해야 되고요. 시골에 일 있다 그러고 안 가면
저 한 200불은 주셔야 돼요. 오, 엄청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 열흘 있다가 이제 한국의 옛날의 유흥업소 룸사롱 아가씨들은 조금 인물이 되고 몸매가 되면 업주들이 사장이나 마담들이 마이킹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이킹. 미리 선불을 땡겨주죠. 뭐 보통 3,500원, 3,500만 원. 좀 이쁘고 느씬하고 잘 나가면 뭐 1억도 땡겨주고 그랬어요, 강남에. 제가 옛날에 그 30대 후반 40대 사업 잘 될 때 강남에 룸사롱 항공사 선후배들 뭐 호텔 지배인님들 그 로비하고 다닐 때 그때 룸사롱 가면 그랬었습니다. 강남에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룸사롱이에요. 근데 여기 라오스 유흥업소 애들은 마이킹 땡겨주는 게 없어요.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돼요. 근데 돈 때문에 나가죠. 근데 제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라오스 유흥업소 여성이 한 달 30일을 일한다 그러면 25일은 2차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생리하는 고기값만 안 나가고 다 2차 나간다고 보면 돼요. 왜? 아가씨들이 모자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시면 그러잖아요. 아니 왜 여기는 베트남보다 비싸, 필리핀보다 비싸, 뭐 태국보다 비싸. 사실은 거기보다 비싸지 않은데 라오스라고 좀 쉽게 생각하고 오셨는데 의외로 값을 줘야 되니까 거기보다 다른 나라보다는 싸지만 비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요즘 태국, 필리핀, 태국 아가씨들은 2차를 안 나가요, 아예. 그런데 여기 아가씨들이 이제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돈을 주고 뭐 열흘씩 데리고 있다가 한국 가서 그때 그 시간이 그리운 거예요. 나한테 그래도 얘가 잘했는데. 서로 메신저를 합니다. 야, 너 오늘도 가게 가니? 네, 가야죠. 야, 오빠가 생각해보니까, 너 가게 가는 게, 나랑 같이 지냈는데, 가게 가는 게 영 찝찝해. 너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오빠가 돈 보내줄게. 너 가게 나가지 마. 집에서 그냥 너 한국어나 배우고, 그냥 놀아. 아가씨는 호박이 넝굴채 굴르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오빠가 나 한 달에 뭐 2,000불, 2,500불 보내주세요. 그걸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치앙마이에서도 봤고요. BNTN의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왔다 갔던 분 중에서 그렇게 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가씨가 그 돈을 받고 정말 안 나가야 되는데 가게에 오빠만 어매불망 한국 쪽만 바라보고 공항을 쳐다보면서 우리 오빠 언제 오나 이거를 해야 되는데 걔는 한국과 여기 시차가 2시간 있으니까 라오스 사람들은 전화 필요 없으면 안 받고 메신저도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연락 안 받아도 흉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가씨는 가게 계속 나가고 오빠가 2,000불 보내주면 2,500불, 2,000불 받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한국 오빠 하나 스폰서 잡고 제가요 한국 스폰서 3명에 중국 스폰서 하나 일본 스폰서 하나 5명을 스폰서해가지고 한 달에 11,000불 버는 라오스 여성을 봤어요. 야, 너 안 걸리냐? 왜 걸려요? 일 있을 때는 전화 안 받는 거 아니까. 일본하고 시차, 중국하고 1시간 시차. 그리고 외국에 있으면서 너 왜 전화 안 받아? 지금 바로 전화할 테니까 영상폰 열어봐. 이렇게 막 광기 부릴 수가 없잖아요. 또 그나마 한국에 가정이라도 가진 남자 같으면 어디 집에서 만화님 있는데 라오스에 아가씨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어디니? 네 행선지를 대라. 뭐 그러고 막 방방 뜰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남성들이 지금도 그렇게 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제가 짠한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한번 여기 와서 논 거는 엔조이로 끝내세요. 뭐 한 달 살기를 같이 했더라도 그냥 한 달 살기 끝나면 끝내세요. 결혼하실 거 아니면 결혼하실 거면 그런 업종 아가씨들 택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영상이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계속 라오스의 유튜버들 동남아의 유튜버들 전부 안 그래요. 70%는 좋은 것들만 소개하고 유익한 유튜버입니다. 한 30%의 좀비 유튜버들이 컨텐츠 인기 끌기 위해서 이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올리는 겁니다. 그거 보시고 현혹 되실 거예요. 오셔서 그럼 피해 보실 거예요. 건강 잃고
한국에 가기도 전에, 응급처치 받기도 전에 여기서 산수갑산을 가실 일은 없잖아요. 제 구독자님들이 제게 많은 격려를 해주세요.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거기에 악성 댓글 대는 사람들은, 댓글 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박수 칩니다. 저는 히트맨님, 미스터랑님 유튜버를 지금 5년째 하나도 안 빠지고 보고 있어요 라는 분들이 매 10분 이상 계세요. 그분들의 응원과 박수로 저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오실 분들에게 이런 거 좀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좋아요 더 많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